자, 안녕하세요. 28학년도 예비시행 독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뭐 할 거예요. 딱히 할 말이 없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 2, 3, 4교시가 있고요. 천천히 얘기를 할 건데 1교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볼 거잖아요. 근데 보셔야 돼. 왜요? 좀 봐야 돼. 그럼 봐, 새끼야. 네. 자, 이론편은 사실 원래 책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왜요? 귀찮아서요. 안 썼습니다. 귀찮아서 안 썼고 그래서 이거를 책에 있던 내용을, 책에 나올 내용을 지금 합니다. 그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아마 책에는 좀 깊게 써져 있어요. 내년에 나와요. 자, 2교시는 실전편인데 28학년도 예비시행에 대한 독서 부분을 해설을 할 거예요, 제가. 근데 해설을 3층으로 해요. 어떤 소리? 약간 첫 번째, 세련된 정보 처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국어 황들. 국어 풀어봐. 그러면 씨발 그냥 펜 들고 이거 1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뭐야? 막 금먹어요. 아니 그게 머리로 정보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답을 외워서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어황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국어 잘한다 그러면 뭔가 약간 이런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뭔가 세련된 뭔가 막 그냥 메모도 안 해. 그냥 줄도 안 치고 3번, 5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련된 거죠. 네. 다음 교시에서는 좀 투박한 걸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세련돼서 툭툭툭툭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실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임의의 어떤 임의의 지능을 좀 낮춰봅니다. 좀 약간 좀 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박해요. 왜요? 진짜 지능탕 싸움 같거든. 왜? 중간에 있다가 이해 안 되면 안 읽어 씨발아 이러고 바로 뒤로 가.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투박합니다. 약간 투박한? 말이 너무 이쁜데? 천박한으로 바꿔야 돼. 이거 PPT를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이쁘게 써놨어요. 네. 별 의미 없는 거 알면서. 자,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4교시 지능탕 싸움이죠. 네. 제가 모르고 미음을 지웠습니다. 마지막에 검수하다가 잘못 눌렀어. 아무튼 이건 뭐예요? 요약하자면 제일 천박해요. 제일 천박해. 그러니까 진짜 지능탕 싸움하는 거예요. 뭐 가 읽어? 가 뭐야? 가 대충 읽고 관련된 문제 풀고 나 대충 읽고 나 관련된 문제 뭐 되나? 씨발 몰라 찍어. 이런 얘기까지 보여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뭔가 실전감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론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론편은 참고로 수능적 접근을 듣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전에 독서 학습 단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1년 계획을 써보겠습니다. 1년 계획이었던 거죠. 왜? 작년에 이렇게 해야겠다 올해는 어차피 학교도 안 가는데 씨발 공부도 안 하는데 해야겠다 이랬는데 이게 딱 1년 계획이거든요. 볼게요. 자, 일단 문장 단위의 학습에 대한 책을 좀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게 정확히 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해요. 왜? 정보 처리만 무차별로 강조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럼 씨발 새끼야, 야, 너 그럼 아랍어로 된 걸 읽어보든가, 야, 한자로 된 걸 읽어보든가. 못해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질감,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언어, 단어 뭐 이런 것들과 배경 지식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요? 아니 뭐 단어에 대한 어떤 질감을 아는 거는 사실상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 단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이 배경 지식을 좀 이렇게 배운다. 혹은 그리고 이제 뭐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접독 부사, 우리나라에서는 접독 부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감을 한번 연습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레슬링 할 때 약간 3대 운동 열심히 하는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본 빵을 크게 한다. 약간 이런 거. 그쵸? 체급을 올리고 막 빵을 이렇게 해야지 뭔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싸우거나 그럴 때 뭐 대회를 나가거나 해도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빵을 늘리고요. 뭐 깊은 생각. 이 브릿지 같은 겁니다. 시대인지 브릿지랑 관련 없어요. 거기는 너무 메이저고 여기는 그냥 지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 중간에 바로 넘어가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깊은 생각을 라고 해서 틀, 그러니까 각 문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설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해설 속에 틀이라는 개념을 녹여놨습니다. 이 틀이 뭐냐면 되게 어떤 유명한 강사님께서 스키마 라고도 하시고 형식 같은 거예요. 네, 정보를 받아들이는 틀 같은 거. 저는 틀이 좋아요. 왜냐면 약간 또 나고 해서 틀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죠. 이거를 원래 수능적 해석에서 하려 했는데 근데 나는 강사가 아니에요. 저자잖아요. 쉬자 나도. 네, 요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9월에서 10월 때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론편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만 들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 제공돼요 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제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무관 애초에 현장 수업 듣는 애들만 올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장 수업 안 구해요. 네. 수업하는 게 싫어서 수업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의 전사도 이거는 제가 문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럿이서 만듭니다. 저 포함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하시고 뭐 언어학과 대학원생도 막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잘나신 분들이 여럿 참여하시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해볼게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좀 잘 집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정보 처리 얘기니까. 한번 칼럼에서 정보 처리는 정보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언급했죠. 그쵸? 근데 이걸 좀 더 잘 알려면 관계성이라는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지금 그겁니다. 자, 참고로 전 화살표 하나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조건문을 나타낼 때 쓰고요. 화살표 두 개는 인과관계, 뭐 순서 이런 걸 나타낼 때 씁니다. 즉, 얘는 꽤나 엄격하게 쓰고요. 얘는 좀 아무 데나 써요. 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보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자, 어떤 개체 A가 있고요. 이 개체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상상해서.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할 수 있죠. 뭔가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다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거. 그럼 이 정보관계의 개념이라는 거는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나 두 개로 양분될 수 있죠. 뭐 이항 대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없다 뭐 이런 게 선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일정한 제한 안에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됐고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영향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분명히 어떤 무형의 자, 이 이펙트가 있다는 건데 이 이펙트의 기준을 그러니까 영향의 기준을 그러니까 영향력 즉 뭐랄까 우리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관관계, 인과관계, 결정관계로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요? 그게 내가 그렇게 세상을 봐요. 뭐가 불만인데 씨바 새끼야 내가 촬영해서 내가 내는데 내가 인강 선생이야? 내가 철학자야? 아닙니다. 저는 백수예요.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정보를 힘의 크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보 간의 영향력을. 왜요? 한때는 저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엄청 엄밀하게 따져보고 싶었는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만약에 B에게 뭘 했다라는 어떤 이 상황 자체를 저희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약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약학대학원에 계세요. 네. 약사 SC한테 이렇게 아니 형, 그 형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이에요. 그 형한테 가서 아니 형 이거 인과관계로 봐야 되나 이러니까 그 형은
이 정도는 상관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카이스트에 계시는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거 뭐냐 이러니까 아 이거 인과관계로 봐야지 우리 인과관계로 보면 진짜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 새끼들 뭐 같은 이과 아니었어? 이러는데 다르대요. 막 같다고 하니까 막 서로 화내요. 이 뭐 이 생물학 한다 그러고 이 사람은 뭐 갑자기 뭐 공학? 공학이랑 같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분과마다 학문마다 분과마다 인과관계의 상태를 정의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그 학계의 주류적 메타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야 이런 사람들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야 우리는 거의 중졸 아니야? 뭐 해봤자 그냥 뭔가 힘의 크기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 근데 조금 영향 가. 조금만이라도 조금 가. 이러면 상관관계 하자고.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러면. 근데 얘는 얘보다 좀 세. 뭔가 좀 세. 좀. 그리고 얘는요. 매우 세. 네. 매우 세. 네. 라는 어떤 이 세 가지 칭의라고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해요. 얘가 제일 세고요. 네. 제일 영향이 거의 없는 건요. 이거죠. 이거 0. 그리고 자,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무슨 질과 양이야. 성질이죠. 자, 성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얘가 여기로 연관에 갈 때 성질? 그러니까 색깔로 해요. 색깔. 만약 이 새끼로 뭐 색깔이죠. 색깔. 성질은 색깔이라고 보시고 이 영향력은요. 이 화살표가 몇 개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질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성, 소멸, 변질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섭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드디어 출산을 해버렸어. 창섭아 출산 축하해.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아니 무슨 계란을 낳은 거야.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창섭이가 계란을 생성시켰다. 그리고 창섭이가 계란을 소멸시켰다는 좀 말이 무서우니까 안 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근데 이게 계란이 딱 나왔길니까 창섭이가 그걸 막 품어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낳았다고. 그럼 창섭이가 아이고 우리 아기 달걀 이러면서 닭처럼 자기가 낳은 계란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닭이 뭔가 갑자기 계란이 확 바뀐 거야.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알 자체가 사람처럼 된 거야. 근데 창섭이처럼 대머리가 됐어. 변질됐다고 보는 거죠? 창섭이가 알을 변질시켰다. 물론 자, 뭐 동일성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소멸로 봐야 되냐 변질로 봐야 되냐라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렇게 해서 아직도 싸우는데 나 같은 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쵸? 그냥 직관상 생성 소멸 변질로 하자고. 내 철학과야?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강화 약화. 그리고 중립이 있거든요. 중립은 무관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사실 이 중립까지 가르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왜요? 이건 어디서 해요? 이 영향인데 사실 이 영향이 어떤 공리계 안에서 영향이 없는 걸 중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영향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따로 해명하려면 또 에너지가 들어서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천박하게 생각하는 거야. 강화 약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가 있거든요. 제가 엄마 있어요. 없어 보이냐? 아무튼 집에 가면 엄마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도 나이가 좀 먹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러면 제가 이제 엄마 차를 막 엄마가 잔소리하는데 엄마 차를 몰고 그냥 막 다 때려박아 막 이러면서 막 가요. 그러면 엄마의 수명을 약화시킨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또 제가 막 변호사가 되거나 막 판사가 돼요. 막 정치인이 되고 막 대통령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가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수명을. 그러니까 예시가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요. 저는 성질로 봤을 때 약간 질적인 거 그리고 양적인 거. 그러니까 질적 논의, 양적 논의, 질적 논의, 양적 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 간혹 이제 이 기준을 두 가지로 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한번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뭔 소리야? 네. 어머. 자, 볼게요. 1월 동물원에 뚱실쥐, 마멋, 대머리가 있어요. 랜더스 팬입니다. 자, 뚱실쥐는 키가 158이고 몸무게가 45kg예요. 마멋은요, 와, 키가 40m예요. 알파메일이죠? 몸무게가 10kg예요. 알파메일 아니죠? 네. 자, 대머리는요, 키가 3m예요. 와, 진짜 알파메일이다. 몸무게 320kg. 미쳤습니다. 대머리가 막 길을 지나가면요, 그냥 여자들이 그냥 다 올려요. 그냥 페로몬을 뿌립니다. 에? 미안해. 먹고 살자고, 우리. 어차피, 야, 너도 인쇄 가져가지 않니? 몸을 좀 팔아봐. 아무튼. 자, 이 셋을, 이 셋, 즉, 1월 동물원 안에 있는 이 세 마리를 첫 번째, 키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볼게요. 키. 그럼 뭐예요? 키는 대머리가 1등이죠. 자, 대머리. 그 다음에 마멋이죠. 대마쥐. 쥐가 제일 작죠. 158이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그럼 기준을 2번. 그럼 무게. 질량으로 해야 되나요? 싫습니다. 네. 무게. 자, 320kg, 10kg, 45kg. 그럼 이것도 이건 무게도 많이. 아니야. 잠깐만. 야, 키가 여러분. 아이고. 네. 잘못했다. 야, 기준 그냥 키로 할게. 키로 하면 첫 번째 키는 마멋이 제일 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머리가 크고 세 번째는 뚱실쥐. 무게로 했을 때는 대머리가 제일 무겁고 무게는 그 다음에 쥐고 그 다음에 마멋입니다. 힘들어. 강사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무튼 이런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영향력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품사를 봤을 때는 품사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장 성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저는 이걸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저한테는 그냥 칼이라 생각해요. 즉 가로축을 이렇게 베버리면 이렇게 쭉 나눠지고 세로축을 이렇게 베버리면 쭉 나눠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이해 안 되면 넘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이 영향력, 상관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데 이렇게 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그 결정하는 기준 축이 3개면 뭔가 이런 식으로 이 큐브처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힘들어. 이렇게 뭐 4개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도형이 나오겠죠.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관계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머릿속에 어떤 스키마가 있으니까 정보를 볼 때 이거 뭔가 그냥 인과다. 이거 뭔가 결정인데? 얘를 결정하는구나. 얘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사실 더 있는데요. 네. 오늘은 더 말 안 하고 그냥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거랑 얘랑 같이 쓴다라고 생각만 해주세요. 아마 나중에 다음 책에서 이 해명을 해요. 이 두 개의 차원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설명해서 그때도 이걸 쓸 건데 아마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정보 처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보 처리를 하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걸로도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섭이가 있죠, 역시. 창섭이가 뭐 알을 낳았고 그 알이 커서 창섭이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봐요. 네. 웃자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뭔가 창섭이가 R을 낳았어. 그러니까 창섭이가 R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질적으로 생성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R이 커서 창섭이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근데 그 R은 창섭이의 머리카락을 소멸시켰어요. 혹은 약화시켰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자기 자유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이 틀을 쓴 다른 사람은 창섭이가 R을 낳았고, 여기까지 똑같아. 창섭이가 R을 낳았는데 그 R이 컸어.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 이게 창섭이가 키웠다면 창섭이가 R을 존재하게 했고 그 R의 양육에도 관여했으니까 그 R을 양쪽으로도 강화시켰어. 그리고 그 R은 창섭이의 머리카락을 뽑았대요. 자, 그 R은 창섭이의 머리카락을 뽑았대요. 근데 이게 이 사람도 이거 뭔가 머리카락을 소멸시켰다고 보는 거죠. 아까 앞에 사람은 약화시켰다고 봐도.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자기 자유자재로 쓰는 거야.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나한테 막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냐는데 제 책을 제외한 건 몰라요. 네. 이게 제가 아는 강사들이 몇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메가 로스쿨에 있거나 이제 시대인재 로스쿨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수능에서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잘. 아무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전편 들어가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